몇 시간 안에 병원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생사를 갈리는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중요한 시간, 요즘 중요한 시간일까요? 저는 주식시장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님 뭐 보고 계세요? 아, 이게 영화 포스터인가 뭐 되게 멋있네. 골든타임이라는 영화인가? 이게 뭐지? 골든타임. 근데 여기 배우 중에 여기 좀 얼굴, 조진웅 씨 나오나? 재테크 머니쇼라고 하네요. 그래서 재테크 머니쇼에 여기는 김 작가님하고 여기는 부일랑님하고 부동산, 주식 이렇게 두 분이 진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주식 쪽에서 유명하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에서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재테크 머니쇼를 기획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한두 달 전에 연락이 오셔갖고 저도 참석한다고 해서 이렇게 포스터에도 얼굴이 나왔네요. 그래서 근데 이 날짜가 7월 10일 일요일, 장소는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이고요. 무료는 아니에요. 무료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은 이분도 스케일 큰데 주식 강연회 하는데 마치 뮤지컬 티켓 예매하듯이 티켓 링크에서 2022 김작가 부일람 머니 토크쇼 인서울이라는 얘기는 이번에 성공적으로 되면 지방도 가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머니토크쇼 인서울 해서 이렇게 가격이 있습니다. VIP석, R석, S석 진짜 뮤지컬 티켓 예매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쭉 밑에 가면 출연진들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저가 주식 출연진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조님들 중에 저뿐 아니라 여기 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강방천 회장님, 그리고 최준철 대표님, 그리고 실전 투자자로 굉장히 유명한 보컬님 이렇게 저 말고 세 분이 더 나오시는 이게 세트예요. 주식 세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강연 듣고 싶으신 분들 또는 부동산 강연 듣고 싶으신 분들은 티켓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고 가격하고 시간 맞으시면 오시면 됩니다. 제가 티켓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골든타임이라는 이름을 보고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골든타임 이게 이제 황금의 시간이니까 마치 재테크 머니쇼에 딱 맞는 돈 버는 이야기다. 그게 맞겠죠. 근데 또 다른 의미의 골든타임이라는 말 우리 좀 있잖아요. 그게 좀 쓰러졌을 때, 심장이나 뇌질환으로 쓰러졌을 때 몇 시간 안에 병원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생사를 갈리는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중요한 시간, 요즘 중요한 시간일까요? 저는 주식시장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굉장히 약세장에서 너무 속은 쓰리고 계좌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또 이걸 이겨내는 힘이 계속 생길 수 있는,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골든타임은 공부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거예요. 실전 매매나 경험치가 상승을 할 것이고 또 공부를 평소에 안 하시던 분들도 공부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골든타임이라는 재테크 머니쇼도 추천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게 하드커버예요. 하드커버로 더 클래식, 이름도 되게 멋있는 여기 있는 진짜 이게 둘레요. 7권이에요. 7권인데 여기 있는 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이름이 있다면 주식 공부 많이 안 하신 분들이죠.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모든 분들, 워렌 버핏, 앙드레 코스톨라니, 피터 린치, 짐 로저스, 존 템플턴, 찰리 밍거, 그리고 벤자민 그레이엄까지 어찌 보면은 일관성이 있는 파트 쪽이죠. 가치 투자. 가치 투자의 아버지인 벤자민 그레이엄에서 가치 투자의 현존하는 전설의 투자가인 워렌 버핏까지 이 7분의 지혜와 경험 이런 것들을 이 세트 판매되는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보면 한 권 한 권 보면 얇아요. 한 200페이지 남짓 되고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도 읽기 편할 것 같고 어찌 보면 엑기스들이 담겨 있는 거죠. 200페이지에 엑기스들이 담겨 있습니다. 워렌 버핏님 분이 빨간색 표지네요. 이거 약간 무지갯빛 컬러인데 빨간 표지가 워렌 버핏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책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건데 약간
고전? 마치 KBS 예전에 명작 극장인가? MBC가 주말의 명화, KBS가 명작 극장인가 그랬는데 그런 좀 고전을 영화를 보면은 요즘하고는 좀 세대가 다른 흑백 영화이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사랑, 어떤 가치관 이런 것도 보면서 좀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유기체이지만 30년 전 50년 전에 클래식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했는지 한번 이렇게 엿보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이 떨어졌네요. 오늘 거래소 지수는 2400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 완전히 깨버렸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는 2400을 안 깼고 장중 기준으로 살짝 깼었는데요. 오늘은 장중 기준으로 저가가 2372고요. 종가 기준으로 2381입니다. 6월 초만 해도 2700 코앞이었는데 2700에서 지금 2400을 깨고 내려와 있는 정말 단기간 하락폭 굉장히 큽니다. 월봉으로 하락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거래소는 10.98이 빠졌고요. 코스닥은 훨씬 많이 빠졌을 텐데 코스닥은 지금 종가 기준으로 13.82. 지난 1월 달에 종가 기준으로 15%, 장중 기준으로 19%니까 1월에는 아직 못 미치는 하지만 1월에 버금가는. 그래서 올해 2022년은 한 해가 시작되는 1월에 장이 박살났고 조금 유지하는 듯 싶더니 상반기가 끝나는 6월에 또 박살나고 있네요. 그래서 어찌 보면 2022년의 상반기는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상반기의 시작인 1월 그리고 상반기의 끝인 6월이 거의 기록적인 한 달에 10% 이상 15% 가깝게 빠지는 코스닥 기준으로 15% 거래소 기준으로 10% 빠지는 마의 6월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 그래프상으로 완전 역배열이고 연중 신저가고 음선이 꽤 깊은 일봉이고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았지만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지난주에 이어서 최악이 오늘도 계속됐다. 오늘 장중시장에도 썼지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더 오를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이제 하는 것도 겁나네요. 매일 그런 얘기 해봐야 희망 고문밖에 안 되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확실히 더 약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수가 오늘 일본도 1%가 안 빠졌고요. 대만도 아까 보니까 1% 정도. 그리고 상해하고 홍콩은 거의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래서 와, 진짜 우리나라 지수 코스닥 오늘 장중 4% 이상, 거래소도 종가 2% 빠진 건 우리나라만 너무나 많이 빠져서 계속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장중에도 계속 애널리스트들 글 돌고 있잖아요. 근데 명쾌하게 우리나라의 하락을 소개하는 구절은 사실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글로벌 지수의 하락을 설명하고 있어요. 글로벌 지수의 하락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나라만의 하락은 그냥 추론 몇 가지가 짬뽕 되어 있죠. 그래서 반도체가 특히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비중이 높은 거. 근데 그렇다고 반도체만 빠지지 않았으니까 반도체 비중이 높다 한들 다른 종목까지 싸그리 도매금으로 다 빠져버렸으니까. 두 번째 이제 환율 얘기인데요. 환율은 어쨌든 팩트상으로는 환율이 1,300원 가깝게 올라와 있는 불안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환율. 이제 세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사실 우리가 주식 폭락이 아니라면 그렇게 대단히 막 북한하고 지금 불편하고 불안한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제 기억 속에 과거에는 정말 개성공단 폐쇄 때 또는 휴전선 확성기 총격 사건, 요런, 아니면 금강산에서 일반 관광객 피습 사건, 아니면 백령도 폭격, 이런 여러 가지들, 굉장히 정말 급박스러운 북한과의 관계가 있을 때가 있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그런 때에 비하면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가 가장 약한 이유 찾기? 그렇게 이유가 진짜 찾기 어렵다면, 우리들의 심리, 또는 외국인들의 일시적 이탈이라면 좀 빨리 안정이 되는 시기가 오고, 또 글로벌 평균보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글로벌 평균값에서 좀 더 빨리 오르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거래소 지수보다 약간 덜 빠진, 그래봐야 58,000원 찍었습니다. 1.84% 빠졌고요. 삼성 SDI 약간 강보합 0.54 오른, 현대차 0.29 상승. 전체적으로 오르는 종목 찾기 힘들다. 떨어진 종목이 훨씬 많으니까 당연히 오른 종목 찾기가 힘들겠죠.
버텨야겠죠. SK텔레콤 같은 통신주가 좀 버틴 정도 이 대형주 중에 얘네가 볼만한 애들이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종목군은 없는 것 같아요. 롯데케미컬은 장중에 좀 봤었는데요. 차트는 조금 지수 하락 대비 롯데케미컬 좀 많이 버티는 느낌인데요. 좀 약간 저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맞은 아이, 그러니까 먼저 맞아서 마음 편하게 있다가 요즘에 좀 들 빠지고 좀 버티는 모습? 먼저 하락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브는 급락 한번 20%대 급락 나고 좀 3일째 잘 버티고 있네요. 어떻게 될지. BTS의 단체 활동 중단과 개인 활동 시간 확대가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20% 하락으로 빠졌었죠. 한국항공우주가 1% 상승 정도. 방산업체들 좋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는 오늘 대형주 얘네가 좋다라는 거 업종 찾을 수 없고 종목도 그다지 찾기 힘듭니다. 다음으로 등락현황을 보시면 거래소 60종목 상승, 코스닥 90종목 상승이니까 상승한 종목 150개밖에 안 돼요.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거래 대금 보시면 삼성전자 오늘 거래 대금 또 늘었네요. 삼성전자 거래는 진짜 원래 떨어지면서 이렇게 거래 느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삼성전자는 6월달 거래량이 이렇게 보시면 6월달 아직 열흘이나 남았는데 6월의 거래량이 연초 거래량 2월달 거래량을 지금 넘어섰어요. 1월달 거래량하고 맞먹고요. 지금 최근 3개월의 거래량도 곧 넘어설 예정이니까 지금 6월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한 2조 정도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죠.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고려산업, 한일사료 이렇게 또 거래도 터지고 좀 주가도 오른 이런 모습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ETF 종목들이 확실히 거래가 많이 돼요. 지금 지수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종목보다 지수가 중요한 시기이니까 종목보다 지수 ETF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코덱스 레버리지 또는 코덱스 단기채권, 코덱스 코스닥 150, 타이거 차이나 전기, 코덱스 200 거래대금 15위 안에 ETF가 절반이 넘어요. 그 얘기는 지금 종목 이제 매매할 것도 없고 지수 ETF나 매매하자 이런 단기 매매자들이 지수 ETF 쪽으로 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거래대금 상으로. 등락현황은 오늘 총 탑 30의 상승률이 4%대거든요. 4.81. 4%대의 상승 종목 상승률은 제가 탑 30을 블로그에 올린 게 6, 7년 전이고요. 7년 전. 그리고 요즘 이제 몽당연필님이 우리 밸런스즈 아카데미 카페에 한 4년 정도 올렸는데 4, 5년 그 기간, 총 기간 6, 7년, 7, 8년의 기간 동안 상승률 32가 5%, 4%인 거는 제 기억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2,000 종목 중에 상승률 32에 포함된 종목이 4%라는 얘기는 단기 매매로 수익 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장기 투자는 뭐가 좋냐? 중장기 투자도 힘들겠죠. 32 안에 들으려면 4% 오르면 되는데 하락률은 10%까지 떨어진 종목이 4, 50개잖아요. 그래서 원래 장이 좋을 땐 반대로 탑 30이 한 10% 그리고 하락률 32가 한 5% 하락 이랬는데 완전히 지금 거꾸로 돼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거 먹을 것도 없는데 뭔 주식 투자를 하냐 이런 악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고요. 상한가는 세 종목입니다. 레몬, CS 베어링, 앞타마 사이언스. 그래서 각각의 재료들 레몬은 2차전지 관련 재료였죠. 자체 재료. CS 베어링은 무상증자 재료, 권리락 재료. 앞타마 사이언스는 그 신약 개발 재료였죠. 그래서 각자 재료에 있는 종목들 세 종목 상한가 쳤고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얘가 들어있어 이럴 만한 애들보단 그냥 각자의 재료에 맞게 들어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일사료, 효성 OMB, 고려산업 이런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 또는 AP 위성 같은 우주항공 관련주들 또는 몇몇의 제약바이오주들 정도가 탑 30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장중시황에 썼는데 매일 시황을 쓰고 매일 유튜브를 하는 게 평상시에는 사실 그런 질문 좀 몇 번 받아봤어요. 힘들지 않아요? 유튜브 매일 촬영하고 장중시황 매일 쓰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늘 하는 거니까. 장중시황은 제가 장중에 이렇게 계속 시장을 보니까 한 20, 30분 시간 내서 타이핑 치면 되는 거고 또 마감 유튜브는 제가 하루 종일 장이 끝난 이후에 또 마감 한두 시간 공부한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준비 시간이 별도로 대단한 많은 시간이 들지가 않아요. 원고를 미리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보혜 씨가 편집하는 시간은 제가 촬영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지만 저희 노력만으로 말씀드린다면 근데 이제 이런 약세장에서는 평상시의 그런 힘들지 않아요의
뜻은 저희 노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뜻인 건데, 장이 힘들 땐 노력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도 정신적으로 사실 힘든 건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계속 틀린 뷰잖아요. 차라리 제가 떨어집니다 다 피하세요 라고 하고 그게 너무나 잘 맞아서 아직까지도 6월 초부터 지금까지 20일까지 6월 초부터 20일까지 떨어집니다만을 말했다면 너무나 잘 맞는 시황이죠.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든 어쩌든 제가 맞는 시황을 말한 거죠. 근데 일단 틀린 시황을 말하고 있고, 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라는 틀린 시황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런 거죠. 여러분들도 좀 장이 안 좋고 어떤 타격을 입었을 땐 일을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그 노력 여하를 떠나서. 근데 더더군다나 주식에 타격을 입었는데 주식 관련 영상을 매일 찍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금요일 날도 슈퍼게임도 떨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주식 떨어지는 게 모두 다 떨어진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그게 또 진짜 그렇게 마음이 편하신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많이 힘든 시기네요. 시장도 힘들고 그것을 분석하는 저도 힘들고 또 그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래저래 힘든 시기인데요. 그래도 장종시황과 마감 영상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제가 아주 스케줄이 너무나 안 돼서 못하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장이 힘들더라도 할 겁니다. 하는데 약간의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빠져갖고 진 빠져서 노래는 생략할게요. 해주세요. 진심이야? 네. 중독됐구나. 오케이, 두 번째 주까지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직지 알면 돼. 알면 될까요? 된다고 믿겠습니다. 이세무사의 장준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월요일부터 끝모를 하락이 또 시작되었네요.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2.3%, 코스닥 마이너스 3%대로 양시장 모두 다시 연중 최저점을 깨고 급락을 하는 지난주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는 넥 빠지는 월요일이네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글로벌 악재가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수의 낙폭이 유독 큰 구간이라 더 힘든 시기이네요. 월요일 오전 현재 일본, 홍콩, 중국 등도 하락하고 있지만 1% 내외라는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여태껏 국내 증시가 이처럼 더 약한 시기는 북한과의 냉랭한 기류가 형성되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순간인데요. 이건 아닌 것 같고, 환율이 1,300원 언저리까지 올라온 것이 외국인 자금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더 근거 있어 보입니다. 오늘 포함 최근 5일 또는 한 달로 늘려봐도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도세가 유독 두드러지는 요즘이니까요. 병이 발생하면 팩트로 병명이 나오지만 그 이유를 찾기는 매우 힘들고, 치료 단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증시가 유독 약한 이유를 찾기는 힘들지만 그 처방들은 정부 차원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글로벌 평균보다 너무 심하게 더 빠지니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시총 상위에서 삼성 SDI, 현대차 두 종목만 소폭이나마 상승을 보일 뿐 시총 30위 안에 28종목이 하락이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세 종목이 보합권에서 살짝 플러스를 내고 있는 것이 대단해 보일 정도로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좋지 않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상한가 세 종목의 상승률 30위는 5% 수준 정도로 오늘도 강한 테마의 종목 상승보다는 개별재료 종목들이며 무상증자, 신규 상장, 우주항공, 2차전지 등 몇몇 종목들이 탑 30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중시황을 쓴 지 수년 되었는데 희망고문 같은 시황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요즘이 딱 그러하네요. 시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곧 괜찮을 것 같다는 말들이 참 부질없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작년 11월에 평생연임들을 대상으로 약세장 대비 파생과 공매에 대해서 특강을 일회성으로 한 적이 있는데 정규 강좌로 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이니 장이 참 약하긴 약한가 봅니다. 오늘의 한 줄평, 오늘도 모두의 선곡 투자 화이팅!